하윤 씨, 이번에도 시어머니 생신상은 혼자 차리는 거예요? 윤하윤은 손에 든 붓을 내려놓았다. 아이들이 떠난 미술학원은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서울 변두리 전원주택 단지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다. 학부모의 질문에 하윤은 쓰게 웃었다. 네, 뭐.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죠. 학부모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봐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하윤 선생님처럼 인품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구해요? 그것도 서울대 나오신 분을. 하윤은 손사래를 쳤다. 그녀의 배경을 아는 사람은 이 동네에서 몇 안 됐다. 시댁에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다. 말씀 과찬이십니다. 그냥 평범한 미술 선생일 뿐이에요. 학부모가 떠나고 하윤은 마지막 정리를 마쳤다. 이 작은 학원은 부모님 소유 건물의 일부였다. 하지만 하윤은 다른 세입자들과 똑같이 월세를 냈다. 부모님 건물이라는 사실은 남편 정성민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윤은 자신의 선택을 곱씹었다. 서울대 의대를 중퇴하고 미술을 선택한 것. 재벌 건설사 회장 딸이라는 배경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선택한 것. 그녀가 원한 건 그저 진정성 있는 관계였다. 하루만 더 참자. 현관문을 열자 남편 성민이 반겨주었다. 그는 소시민적이지만 정직한 회사원이었다. 하윤을 위해 저녁을 차려놓은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늦었네. 학원 바빴어? 응, 전시회 준비하느라. 고마워, 밥 차려줘서. 성민은 웃으며 밥을 퍼주었다. 내일은 진수 결혼식이잖아. 새벽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어머님이 전화하셨어. 하윤의 표정이 굳었다. 시동생 진수의 결혼. 신부는 강남의 유명 피부과 원장 박지영이었다. 아름답고 성공했고 완벽한 며느리감. 알았어. 일찍 가볼게. 성민은 하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알잖아. 어머니가 좀 옛날 방식이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하윤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결혼 5년 차. 이제는 익숙해져야 할 텐데. 시어머니의 잔소리, 부당한 요구,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 잠들기 전 하윤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사진첩을 꺼냈다. 서울대 의대 흰 가운을 입은 22살의 자신. 대형 건설사 회장인 아버지, 병원장인 어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부모님은 하윤의 선택을 이해해 주셨다. 내 행복이 우선이라며. 하지만 때로는 궁금했다. 자신이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을 시댁이 알게 된다면 어떨까? 시어머니의 그 오만한 태도가 어떻게 변할까? 하윤은 사진첩을 다시 넣고 불을 껐다. 내일은 또 다른 시련의 날이 될 것이다. 새 동서지영을 만나는 날. 그리고 그날이 하윤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을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결혼식장 대기실은 북적였다. 윤하윤은 아침 6시부터 달려와 꽃 장식부터 하객 좌석 배치까지 모두 확인했다. 시어머니 김영숙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하객들에게 인사하느라 바빴다. 하윤아, 이거 좀 가져다 줘. 지영이 대기실에. 시어머니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신부 대기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박지영이 나왔다. 아, 형님이세요. 들어오세요. 지영은 화려했다. 완벽한 피부와 세련된 태도. 하윤은 자신의 소박한 원피스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다. 어머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근데 형님은 직업이 뭐더라? 미술? 아, 애들 그림이나 가르친다 했던가? 지영의 말투에 숨겨진 뉘앙스가 하윤의 가슴을 찔렀다. 그림이나라는 표현에 담긴 경시. 네,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나중에 우리 아이 낳으면 가르쳐줘요. 특별 할인해 주시고. 지영은 키득거렸다. 하윤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식사했다.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지영에게 칭찬을 쏟아냈다. 우리 지영이는 진짜 대단해. 31의 병원장이라니.
요즘엔 여자들도 자기 커리어 갖는 게 중요하지. 하윤은 젓가락을 꽉 쥐었다. 그녀의 옆에서 남편 성민이 불편한 기색을 감지하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니, 하윤이도 학원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 근데 그거야 뭐 취미 같은 거지. 지영이처럼 전문직이 어디야? 시아버지 정석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그만해요. 하윤이도 듣고 있잖아. 아이 뭘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하윤이는 대학도 중퇴했다면서요?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윤은 물 한 잔을 들이켰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내면에서 뭔가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민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다음 날 시어머니의 전화로 하윤은 잠에서 깼다. 하윤아, 오늘 집에 와서 김장 좀 도와주렴. 지영이는 병원이라 바쁘대. 너는 시간 많잖니? 네, 어머님. 학원 마치고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하윤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영이 시댁에 들어온 첫날부터 하윤은 자신의 위치가 더욱 위태로워졌음을 느꼈다. 능력 있는 며느리와 그저 그림이나 가르치는 며느리의 대비가 선명해진 날이었다. 하윤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서울대 의대를 나왔던 재벌가 외동딸이었던 자신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뭔가가 변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보자. 한 달이 지났다. 윤하윤의 일상은 더욱 팍팍해졌다. 시동생 진수와 지영의 결혼 이후 시어머니 김영숙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안일을 도우라는 전화가 왔고 하윤은 매번 학원 일정을 조정해가며 시댁을 찾아갔다. 하윤아, 이 옷들 다림질 좀 해줄래? 지영이가 오늘 저녁에 온다니까 예쁘게 해놓자. 하윤은 묵묵히 다리미를 들었다. 10벌이 넘는 옷을 다리는 동안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우리 지영이 병원이 요즘 환자가 너무 많아서 바쁘대. 명품 병원이라 연예인들도 많이 온다나 봐. 며느리가 대단하니 자랑스럽지 뭐. 하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옛날의 자신이었다면 저도 서울대 의대 출신입니다 라고 말했을까? 하지만 지금의 하윤은 그저 침묵했다. 다림질을 마치고 주방으로 향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지영이었다. 어머, 형님이 다림질을 다 하셨네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겠어요. 지영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마치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 지영은 화려한 선물들을 꺼냈다. 시부모에게는 고급 건강식품, 성민에게는 명품 지갑, 하윤에게는 형님, 이건 저희 병원 화장품이에요. 피부가 좀 거칠어 보여서 이거 발라보세요.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하윤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고마워. 잘 쓸게. 시어머니는 지영의 배려에 감탄했다. 우리 지영이는 정말 센스가 좋아. 하윤아, 너도 좀 배워. 평소에 자기 관리도 안 하고. 성민이 불편한 듯 끼어들었다. 어머니, 하윤이 충분히 예쁘고 관리도 잘해요. 아이고, 내 눈에만 그렇지. 요즘 여자들은 지영이처럼 자기 일도 하면서 꾸미기도 하는 법이야. 하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설거지를 핑계로 자리를 피했다. 주방에서 그릇을 닦는데 지영과 시어머니의 대화가 들려왔다. 어머님, 형부는 회사에서 어떠세요? 승진은 잘 되고 있나요? 아이고, 그 녀석은 너무 순해서 승진은 글렀어. 하윤이도 그렇고. 애들 둘 다 너무 소극적이야. 지영이처럼 적극적이고 당찬 며느리가 필요했는데. 하윤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큰 소리가 났다. 괜찮아? 성민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하윤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그냥 미끄러졌어. 성민은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많이 힘들지?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선 뭔가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민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대. 괜찮을까?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추석. 그것은 더 많은 요리, 더 많은 손님, 더 많은 비교를 의미했다. 알았어. 준비할게. 그날 밤 하윤은 부모님께 전화했다. 딸, 많이 힘들어?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언제든 돌아와도 돼. 우리 하윤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전화를 끊고 하윤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선택한 이 삶,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추석이 다가오면서 하윤의 마음속 단단한 무언가는 점점 더 크게 자라고 있었다. 추석 아침, 윤하윤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싶었다. 전, 나물, 찌개, 고기 요리까지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땀이 흘렀다. 여보, 내가 도와줄게. 정성민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 어머니 오시기 전에 내가 다 할게. 너는 거실 청소나 마저 해줘. 하윤의 손은 이미 불에 대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완벽해야 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비난을 피하고 싶었다. 9시 초인종이 울렸다. 시부모님이 도착했다. 김영숙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어수선해? 청소는 제대로 한 거니? 하윤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방금 마쳤어요, 어머님. 식사 준비도 거의 다 됐고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들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저는 너무 두껍게 부쳤네. 나물은 간이 좀 짜구나. 지영이는 요리도 잘하던데. 하윤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성민이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어머니, 하윤이가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충분히 맛있어요. 그래, 그래. 내 눈에만 그렇겠지. 오전 11시 진수와 지영이 도착했다. 지영은 고급 상자를 들고 왔다. 어머님, 제가 아침에 간단히 준비한 거예요. 병원 일정 때문에 제대로 못 해드려 죄송해요. 상자를 열자 정갈하게 포장된 전문점 음식들이 나왔다. 시어머니는 감탄했다. 우리 지영이 바쁜데도 이런 걸 준비했구나. 역시 우리 며느리는 뭐든 완벽해. 하윤은 이를 악물었다. 자신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은 한순간에 빛을 잃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 시간이 되었다. 모두가 테이블에 앉았지만 하윤은 계속해서 주방과 식탁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물을 따랐다. 지영은 편안하게 앉아 시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영아, 너는 좀 쉬어. 병원 일로 바쁠 텐데. 시어머니의 말에 지영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하윤은 마지막 접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온몸이 피로로 떨렸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산더미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윤은 한숨을 삼키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지영이 일어났다. 형님, 저도 도울게요. 형님은 좀 쉬세요. 하윤은 순간 희망을 느꼈다. 혹시 지영이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걸까? 고마워, 지영아. 그럼 이 접시들 좀. 그 순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지영아, 무슨 소리야? 너는 앉아있어. 뱃속에 아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윤이가 할 일이지. 지영은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으며 도로 앉았다. 하윤은 얼어붙었다. 어머님, 지영이도 도와줄 수 있어요. 저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 내가 지금 내 말에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이 하윤의 뺨을 때렸다. 찰싹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누굴 부려먹으려고 해? 내가 맡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윤의 뺨이 화끈거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았다. 성민이 황급히 일어났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살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지영이 보고 배워. 저 애는 병원장이면서도 집안일 하나도 안 어려워해. 하윤은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지영의 살짝 올라간 입꼬리가 보였다. 하윤은 싱크대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수돗물을 틀었다. 물소리에 묻혀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순간 하윤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실히 결심되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나도 나를 지켜야겠다. 추석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다. 윤하윤은 며칠째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정성민은 아내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하윤은 그저 학원 일에 집중하는 척했다. 내면에서는 큰 결심이 자라고 있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한번 받아볼래?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성민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해볼게. 성민이 전화를 걸고 방으로 들어간 사이 하윤은 서랍에서 오래된 등기부등본 몇 장을 꺼냈다.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된 건물들의 서류였다. 부모님이 하윤에게 물려준 재산이었다. 손가락으로 서류를 쓸어내리며 하윤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성민이 갑작스럽게 회사 회식이 생겼다며 나갔다. 혼자 남은 하윤은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제가 결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던 하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님. 하윤아, 왜 전화를 안 받아? 화났어? 하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화났어요.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셨잖아요. 아이고, 그건 내가 순간 화가 나서. 미안해. 이제 화해하자. 내일 집에 와서 밀린 빨래 좀 도와주렴. 지영이네 옷들도 좀 있어. 하윤은 눈을 감았다 떴다.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또다시 일을 시키는 시어머니. 하지만 하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윤은 시댁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은 조용했다. 빨래더미가 세탁실에 쌓여 있었다. 하윤은 묵묵히 세탁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함께 들어오는 소리였다. 지영아, 오늘도 고생했어. 하윤이 왔을 거야. 빨래는 걔가 다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하윤은 세탁실 문 뒤로 몸을 숨겼다.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형님은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매일 시댁일 도와주시고. 시어머니가 웃었다. 뭐가 대단해. 원래 며느리는 그래야지. 지영이는 병원장이니까 특별히 봐주는 거야. 그래도 형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나 봐요. 뭘 모른다는 거야? 지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형님요? 그 사람 부잣집 딸이래요. 서울대 나왔다가 때려치고 건물주 딸로 산다나 봐. 이 동네 전원주택단지 건물 몇 채가 형님 부모님 거래요. 형님도 건물 2채나 상속받았대요. 근데도 입 싹 닫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어떻게 지영이 그걸 알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소리야? 하윤이가 건물주라고? 네, 제 환자 중에 형님 부모님 건물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말로는 형님이 지금 학원 운영하는 건물도 형님 부모님 거고 월세도 형님 통장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옆 건물들도 형님 이름으로 되어 있대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다.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네, 어머님. 그동안 건물주를 종처럼 부리신 거죠. 뺨까지 때리시고. 지영의 목소리에는 즐거움이 묻어났다. 하윤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정체가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다. 조용히 세탁실 문을 열고 나오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아, 하윤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영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형님, 오래 계셨어요? 제가 한 말은. 하윤은 조용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따라왔다. 하윤아, 잠깐만. 그게 정말이니? 내가 건물주라고? 이 동네 건물들이 너희 가족 거라고? 하윤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빨래는 다 넣어놨으니 이따 널어두세요. 이제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시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를 가로막았다. 하윤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의 비밀은 모두에게 드러났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그녀도 예상할 수 없었다. 윤하윤이 집에 돌아오자 정성민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너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 하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대답했다. 뭐라고 물어보셨는데? 우리 집이 부자라는 게 사실이냐고. 내가 건물주라는 게 사실이냐고.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사실이야. 성민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무슨. 하윤은 소파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이라는 것, 부모님이 이 동네 전원주택 단지의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신도 두 채의 건물을 상속받았다는 것.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5해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성민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다. 사람들이 내 배경을 알면 달라지니까. 너를 만났을 때 내가 나를 그저 나로 봐주는 게 좋았어.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어. 성민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다. 침묵이 이어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 김영숙이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하윤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하윤은 담담하게 시어머니를 안으로 들였다. 성민은 어색하게 어머니를 맞이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내 아내한테 할 말이 있어서.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머리를 숙였다. 하윤아, 내가 정말 몰랐어. 내가 그런 집안 딸인 줄 알았으면. 하윤은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님, 제가 어떤 집안 딸이든 사람을 때리는 건 옳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야 물론.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널 더 잘 대해줄게.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제 배경을 알고 나서야 사과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모든 걸 솔직하게 하려고 해요. 성민 씨에게도 다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저를 속였던 것처럼 이제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다. 무슨 뜻이니? 하윤은 대답 대신 성민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알았으니 나와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정성민은 잠시 망설이다 하윤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히 함께 살 거야. 내가 누구든 내 배경이 어떻든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래. 우리 다 화해하고. 하윤이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어머님, 성민 씨가 저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하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다. 성민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어디가? 할 일이 있어.
저녁에 봐요. 하윤은 차에 올라 강남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박지영의 피부과. 병원 문을 열자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보았다. 형님, 여긴 웬일로? 하윤은 차분히 대기실 소파에 앉았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하윤을 진료실로 안내했다. 무슨 일이세요? 어제 있었던 일은? 하윤은 서류 봉투를 꺼내 지영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열어봐. 지영이 봉투를 열자 건물 계약서와 임대료 인상 통보서가 나왔다. 지영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죠? 내 병원이 있는 이 건물, 석 달 전에 내 이름으로 매입했어. 사실은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미 이 건물의 주인이었지.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내년부터 임대료는 2배로 오르고 보증금도 3배로 올릴 거야. 물론 계약 조건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럴 수 없어요. 이 병원 인테리어에만 몇 억을 들였는데. 하윤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다른 선택지도 있으니까.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현 조건대로 계약 연장해 줄게. 지영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계약서 밑에 있는 종이도 봐봐. 지영이 다음 종이를 보자 표정이 더욱 굳었다. 그것은 그녀가 의대 시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던 증거였다. 이런 건 어디서? 세상은 좁아. 내가 의대를 다녔다는 걸 잊었니? 하윤은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선택은 내 몫이야. 오늘 저녁까지 연락 기다릴게. 병원을 나선 하윤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시댁이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하윤을 맞이했다. 하윤아, 어서 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 하윤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이혼 서류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관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약속이에요.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다 무슨? 뺨 한 대로 끊는 인연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요. 석 달이 지났다. 윤하윤의 삶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게 된 것이다. 학원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확장된 공간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았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하윤의 평판은 더욱 좋아졌다. 단지 돈이 많은 건물주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존경받았다. 하윤 선생님, 제 아이가 미술학교 장학생으로 뽑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학부모의 감사 인사에 하윤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모두 진우의 노력 덕분이에요. 재능이 뛰어난 아이니까요.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남편 성민이 학원으로 찾아왔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래? 내가 요리할게. 하윤은 미소 지었다. 성민은 하윤의 비밀이 드러난 후 오히려 더 다정해졌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하윤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뭐든 좋아. 당신이 하는 거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어머니께 전화 왔었어. 성민의 말에 하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떻게 지내시대? 잘 지내신대. 내가 보내준 약속서 덕분에 경계가 확실해져서 오히려 편하다고. 하윤이 시어머니에게 제시한 약속서는 간단했다. 상호 존중과 경계를 지키는 내용이었다. 더 이상의 구박이나 부당한 요구는 없을 것, 만남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할 것,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었다. 지영이 소식은 들었어?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별로 궁금하지 않아. 성민이 웃으며 말했다. 병원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갔대. 진수가 많이 힘들어한다더라. 하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 집에 도착하자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성민이 물었다. 후회 없어? 그동안 내 정체를 숨기고 살았던 거.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 후회는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다만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로 살 수 있어서 좋아. 저녁을 먹은 후 하윤은 테라스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었다. 윤하윤 씨. 성민이 뒤에서 하윤을 안았다. 뭐야, 갑자기 성까지 부르고. 그냥 당신이 자랑스러워서. 당신처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윤은 남편의 팔 안에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다.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아도 됐다. 그녀의 삶은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멀리서 전화벨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님. 하윤아. 정말 미안해. 진심 어린 사과에 하윤의 마음이 조금 열렸다.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됐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